멋있는 애국가와 함께 문을 연 2017 키 플랫폼. 이제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순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대혼돈이 발생해도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리마스터링의 지혜를 모아보았습니다. 지혜를 실행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뚫고 성공 신화를 이어나갈 각오도 다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력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풀어야 할 장기 과제가 있습니다. 키 플랫폼은 이를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2017 키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 새로운 교육의 미래에 대한 분야에서 한국 교육계의 최고 어른이시자 전문가이신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님을 모셔서 특강을 들어보는 것으로 올해의 일정을 마감하려 합니다. 이우영 이사장님은 전국 35개 캠퍼스를 총괄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수장으로서 직업훈련에 가깝던 대학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바꿔놓은 세계적인 교육 혁신가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 플랫폼 2017 폐막 마무리를 제가 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제로서 여러분이 이틀 동안에 공부하셨던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수많은 변화들,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25년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제 전공은 기계공학이고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다음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전공을 택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아이를 교육시키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입시, 과열 속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네요. 내년부터 대한민국도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2년제, 4년제 대학 300여 개의 대학이 커다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일자리 변화와 함께 이러한 대학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가야 하는지를 우리 다 같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과 사회기술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일자리의 변화와 교육의 변화가 어떻게 갈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틀간 공부했지만 디지털 경제는 크게 플랫폼 경제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죠. 그냥 혁신이 아니고요.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궁극적으로는 사람 개개인 모두가 플랫폼이 되는 사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 인간 뇌 세포에 있는 정말 수없이 많은 1000억 개 이상의 신경망 회로를 보고 계십니다. 일찍이 스티브 잡스는 창조성은 연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성은 천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결해서 있다. 지금 이 디지털 경제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말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요, 제가 작년에 지멘스를 방문했을 때 받아온 데이터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제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서기 2000년까지 축적되었던 데이터의 수는 2 곱하기 10의 18제곱 0이 18개죠. 2엑사바이트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단 하루에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과 맞먹는 양이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매 2년 주기로 이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2배씩 늘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지멘스 공장, 현재 아마도 전 세계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는 공장일 것입니다. 암베르크에 있는 공장인데요. 그 공장을 제가 작년에 방문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한 개의 공정 라인에서 100가지의 서로 다른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0년도에 이 공장에서 생산에 필요에 활용했던 데이터는 5만 개에 불과했습니다만 2015년도 현재 2015년 2년 전이죠. 네, 그것의 1000배인 5천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만 개의 센서가 연결이 되어서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 종업원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생산성은 8배로 늘었다는 얘기죠. 유럽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납품이 되는 초신속 타임 투 마켓을 이뤄낸 공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불량률도 11ppm, 100만 개당 11개 이하의 불량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공지능의 발전의 속도겠죠. 대한민국은 작년에 굉장히 행복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둑 실력을 가진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많은 충격을 보았죠.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의 데이터의 발전 속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 또는 이것보다 더 급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인공지능의 수준은 바로 지혜 인공지능 수준 또는 그 이상이다. 2023년이 되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다. 2045년이 되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도 같거나 더 높은 시대, 싱귤레리티의 시대가 온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측인데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전 속도가.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아마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디지털 경제는 플랫폼 사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랫폼 경제는 세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서비스 플랫폼이 있을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지멘스라든가 또는 지이 같은 제조 플랫폼이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을 의사소통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부에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공급업체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의 SK텔레콤, KT, 유플러스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공급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합쳐서 점점 더 앞으로 플랫폼 경제는 개방과 공유와 참여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떼놓지 말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노동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노동의 변화, 교육의 변화가 한꺼번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노동의 변화 당연히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전문가 또는 수많은 전문 팀들과 함께 언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워킹 또는 휴먼 클라우드의 개념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직업의 영역과 사생활의 영역이 모호해지는 시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경계가 모호한 시대, 이런 시대에 앞으로 노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틀까지 봐왔던 디지털 경제의 사회 변화, 좀 전에 전 세션에서도 있었지만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 기술의 변화. 그렇지만 온라인 평생교육, 무료교육 같은 개념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이고요. 일자리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변화는 더욱더 빨리 바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당히 빠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변화를 가장 즐기는 나라고
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죠. 물론 인터넷을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지만 대한민국도 상당히 빠른 나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3개 부처가 있습니다. 미래창조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2015년부터 어떤 재정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어떤 법과 규제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것이냐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 부처가 만들어 놓은 3가지의 공통직동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비롯해서 ESS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랄지요, 빅데이터, 첨단 신소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일자리들이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멸됐죠. 다보스 포럼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2020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일자리가 현재까지 바뀌어 와 있고 앞으로 어떤 일자리들은 인간과 같이 협업을 하든지, 그 로봇과 인간과 공장에서 같이 일하든지 업무를 보든지 또는 대체가 되든지 하는 영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감정 지식이 들어갔느냐, 육체 노동이냐, 또는 정형 반복이냐, 비정형 비반복이냐에 따라서 이런 일자리들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미래에 없어질 것이다, 어떤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빅데이터,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입혀서 더 새로운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분야가 분명히 요구될 것이고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디맨드, 주문형 경제의 기술을 구현하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또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휴먼 클라우드, 클라우드 워킹을 적응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일자리 분야에서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장과 고객의 관점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바라보면 또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나만의 제품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실제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고객은 온라인으로 기업과 같이 일을 하면서 나만의 독특한 제품과 아이디어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메이커를 통해서 그러한 제품, 그러한 혁신의 운동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아울러서 기업 내에서는 경영 전반에 관련된 것과 또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산 활동들이 수평적, 수직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까운 기업, 먼 기업, 모든 일터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 플래그 앤 워크죠. 새로운 협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인력들, 이런 역량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로운 학교의 모델들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2017년 1월, 얼마 전이죠. IBM의 CEO이신 지미 로메츠라고 하는 분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일자리는 소멸되고 뉴 칼라 일자리, 뉴 칼라에 필요한 인재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필요 없다.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갖춘 실무자를 길러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실무자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우리의 화두다. 그가 말하는 뉴칼라 인재의 정의는 학력과 관계없이 4차 산업혁명을 적응하는 근로자 계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BM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벌써 2011년부터 뉴칼라형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피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2015년도에 뉴욕 본사에 있는 IBM을 방문을 해서 이 피텍을
제가 경영하고 있는 한국 폴리텍 대학에 도입하고자 협의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IBM이 주관이 되어서 뉴욕 교육청과 뉴욕 인근의 대학과 협업을 통해서 인근의 고등학교, 제가 방문한 고등학교는 폴 로빈슨 스쿨이었는데요. IBM이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 있는 낡고 허름한 그런 고등학교입니다. 다문화 학생들만 위주로 있고요.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훈련을 통해서 6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행복을 찾고 어떤 학생들은 오바마와 함께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이 복도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공교육이 가야 될 방향임을 제가 찾았습니다. 작년이죠. 최근에 작년부터 IBM이 이 피텍에 새로 도입한 첨단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을 했습니다. 티처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교사들한테 최적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1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미국의 메이커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제품을 만들고 구현해 볼 수 있는 메이커 교육을 그 과정에 녹여서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피텍 과정이 우리가 현재 생각해야 될 그러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학위를 받기 위해서 단지 학위라고 하는 간판을 받기 위해서 2년제, 3년제 대학을 다녀야 할까요? 1997년 피터 드러커는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대규모 대학 캠퍼스는 유물될 것이다. 대학들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처음으로 책이 인쇄되었을 때만큼이나 큰 변화다. 20년 전 말씀인데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출현할 것을 이미 피터 드러커는 예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나 동부의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습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IBM 같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무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온라인 교육과정, 이 과정을 하나를 통해서 나노학위, 나노 디그리 또는 마이크로 디그리 형태로 아주 잘게 쪼갠 전공 학위를 이수를 합니다. 이 이수한 모든 학습 증거들은 개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디지털 형태로 모든 증거들을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 내에서의 채용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을 가진 사람보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 학습을 달성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2조 4천억 불의 세계 온라인 교육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K-MOO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는 300개까지 K-MOOC를 통해서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네르바 스쿨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주 혁신적인 캠퍼스가 없는 온라인 학교입니다. 2014년 가을에 오픈을 했죠. 오픈할 때 아이비리그보다도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다 하고 작년에도 전 세계에서 16,000명 이상이 지원을 해서 1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오늘 한국에 와서 6개월 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학생들이 모집이 되면 샌프란시스코 본사죠. 6개월 공부를 하고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전 세계 6개국을 돌면서 6개월씩 온라인 수업과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철저하게 학습을 하는, 그러면서 아이비리그 수준의 4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혁신적인 학교입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로체스터 캠퍼스입니다. 이 로체스터는 인근에 의료 보건 분야에 새로운 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느꼈습니다. 전통적인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러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죠. 미네르바는 이러한 방식을 택하지 않고요.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쇼핑몰을 교실로 개조했고요. YMCA 주변 아파트들을 임차를 해서 기숙사라든지 체육시설로 활용을 했습니다. 등록금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1만 3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고 있는 코리아 폴리텍, 35번째, 한국 폴리텍은 캠퍼스가 35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35번째 캠퍼스를 작년에 분당에 아주 노후된 빌딩을 매입을 해서 캠퍼스가 운동장이 없는 도심형 캠퍼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합교과목만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와 데이터가 융합된 전공, 금융과 IT가 융합된 전공, 인베디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전공을 1년 이내의 과정, 10개월 과정으로 1300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학생의 수준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전공 불문, 인문학, 공학 전공 불문 뽑았습니다. 작년 1년 동안 10개월 동안 한 결과 중견기업, 대기업, 대한민국에 내놓으란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바이오 업계들 92.2%의 취업률을 달성을 했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합교과 과목을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서 공급을 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무크를 통해서 학습을 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MIT에 어떤 학생이 온라인을 통해서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고 싶은데 7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은 MIT와 똑같은 컴퓨터 공학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듣게 되고 수준 높은 시험을 똑같이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패스를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면 단돈 425달러만 지불하면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한 예로 MIT에서 생물학 강의를 전 세계 수만 명한테 오픈을 했는데요. 몽고 지방에 있는 15살 어린 학생이 그 어려운 시험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MIT에서 그 학생을 찾았습니다. 몽고에 있는 15살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다음에 MIT 정규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이 변화와 함께 지금 바뀌고 있는 학습 도구의 혁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학습 도구를 통해서 한국의 몇몇 대학에서도 이미 교과서가 없이 융복합된 전자교재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한 국가 직무 능력,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의 실습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스마트 KNC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속도의 충돌에서 변화의 속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정부는 25마일의 속도다. 공교육은 시속 1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엘빈 토플러는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 공교육의 속도가 여전히 기업에 비해서 10마일의 속도로 느리게 달려가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실리콘밸리, 아이비리그에서 이루어지는 무크라든지 다른 최첨단 학습의 변화와 혁신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이러한 속도는 더 이상 우리한테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아마 속도의 변화가 더 빨리 와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 플랫폼 2017 마지막 클로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틀 동안 공부했던 이 많은 것들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전통적인 담쟁이 덩굴에 갇힌 대학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 미래의 교육, 우리가 끌려갈 것입니까? 선도해 나갈 것입니까? 그것은 각자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특별 강연을 끝으로 2017 키플랫폼 이틀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대혼돈이 발생해도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리마스터링의 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무겁고 어려운 주제임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키플랫폼은 보다 혁신적인 주제와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실행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